만든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개 기준안보다 좋으면 1점을 주고 기준안보다 못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고 기준안과 같으면 0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이제 기준안을 갖다가 0이라고 했을 때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안은 기준안보다 못해 마이너스 1이 됐고요. 2안, 3안은 1, 1이 나왔어요. 독특한 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안은 기준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2안은 1로 나왔고요. 3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가중치를 이제 또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정안은 2안에 1점, 그렇죠? 그 다음에 독특성도 2안에 1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호감성은 1안에 1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뢰성은 동일하게 다 기준안보다 좋은 게 없어요. 또 다 동일해요. 그래서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격은 1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위에 걸 더하니까 1, 4개 더하니까 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sum of positive에 관한 것은 4점이 나왔고 sum of negative에 관한 것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 더하면 동일하게 4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최저간 가중 합계 0.9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한 평가 방법은 이제 컨셉 1, 2, 3가 있었을 때 그 아까 단일 평가 순차 방식, 그다음 비교 평가 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컨셉 1, 컨셉 2, 컨셉 3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줘서 총점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비교 평가한 거하고 비교해서 컨셉을 선정하는 이러한 복수평가 방법에 대한 지금 당연적 품질 고려 요소와 관련된 표 6-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제품 컨셉과 선정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용 설문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회사에 가서 이런 제품 신제품 만들어 가지고 컨셉 평가할 때 거의 유사한 이런 설문 항목을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나중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자 인구 통계 변수와 관련된 거 대개 이제 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기아의 성별에 대한 거 물어보죠. 남성이 여성이냐, 기아의 나이에 관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냐, 19세 이상, 29세 미만이냐. 미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29세까지 되겠네요. 우리가 나이는 정수값이니까요. 만 30세 이상부터 39세까지 이렇게만 50세 이상, 50세 이상은 다 동일하게 줬네요. 50세 이상은 다 늙었다고 보는가 봐요. 제가 거기에 속하는 게 좀 아쉽네요. 3번 기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되게 서울 경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뭘 이렇게 쓰게 하면 나중에 이걸 통계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번호 쓰면 좋아요. 뭐 서울 경기 뭐 강원, 강원, 제주, 뭐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되게 묶고 전남북 묶고 경상남북, 부산 뭐 이렇게 묶어서 해야 나중에 뭐 설문하기 좋지, 나중에 평가하기 좋지. 그냥 쓰라고 하면 이걸 전부 열거해서 뭐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1, 2, 3, 4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기아가 사용했던 제품은 무엇입니까? 경쟁 제품을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경쟁 제품을 뭐 핸드폰이다 하면 뭐 갤럭시, 뭐 LG 기가폰이라고 하나? LG가? LG의 G폰이라고 뭐라 그래요? G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삼성 핸드폰은 갤럭시라는 게 딱 우리가 한테 들리는데 LG만 해도 그 브랜드 이름이 우리한테 쉽게 알리지 못했다고 하면 광고 홍보에서 잘못했다는 거와 관련돼 있고 뭐 그것은 이제 물론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안 쓰는 그 중국 제품은 기억나잖아요. 뭐 나오죠? 중국이 샤오미, 샤오미 이렇게 더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LG보다 더 광고 홍보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은 기하께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호감을 느끼나요? 이것은 호감대에 관한 거예요. 전혀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호감이 간다부터. 여섯 번째, 기하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각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정도를 체크하시오. 핵심 기능과 관련해서요. 핵심 기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일곱 번째는 제품 설명을 보신 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제품 가치에 대한 거예요. 항상 가치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물건 값을 고려해야 돼요. 너가 가치가 있냐라고 할 때는 가격이 얼마인데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도 모르고 가치가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했을 때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거나 답변을 해야 그 만 원에 해당하는 맛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가격, 원가라는 게 고려를 해야 된다. 여덟 번째, 출시된다고 하면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구매 의도가 가는 거예요. 구매 의도.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좋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구매 의도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이어트 저울. 다이어트 저울 하면 괜찮겠네? 다이어트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이어트 저울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이어트 저울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음식을 올려놓으면 칼로리가 얼마나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고기 딱 올려놓은 순간에 버튼에 소고기 코드 한 발 눌러놓으면 소고기는 칼로리가 9g 딱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칼로리가 얼마다. 쌀밥 하면은 뭐 300g 올라가면 이거 칼로리가 뭐 300칼로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저울이라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한지의 답변 뭐라고 하겠어? 괜찮네요 라고 좋은데요? 괜찮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 너 그거 살 의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지가 사겠어 안 사겠어요? 한지가 사는 경우는 두 가지죠. 어떤 경우겠어요? 당뇨병 환자이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 칼로리가 무진장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살 거예요. 두 번째, 한지연이가 뭐예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데 몸무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 저울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지연이가 뭐 몸무게가 날씬해서 다이어트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당뇨병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괜찮네요 말을 해놓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을 해놓고 나서 의도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구매 의도는 그런 관련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일물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만큼은 다르다는. 아홉 번째, 구입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왜? 구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각이 또 어때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당장 구매 필요성은 느껴서 또는 뭐 구매 의향이 있는 이유 또 다른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질문은 구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입할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제품 만드는 입장에서는 구입을 안 하면 왜 구입 안 하는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그 제품에다가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되니까 성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성능을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가격이 비싸다. 사람들이 이런 제품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안 살 마음이 있구나. 가격에 대한 물어봐야 돼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디자인 마음에 안 들면 디자인을 좀 더 센시하게 바꿔야 되겠죠. 지금 당장 구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 나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고는 싶지만 내 소득이 못 미쳐서 하는 게. 11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열 번째 이런 것들이 개선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보면 우리가 성능만 더 좋게 하면 사람들이 살 모양이 있구나. 가격만 조금 낮추면 살 모양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부터 반드시 구매할 거다. 12번째 문항은 이 제품이 시판 중인 유사한 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독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품에 대한 독특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혀 독특하지 않다. 확실히 독특하다. 13번째, 아까 물어본 것처럼 기아는 이 제품에 구매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무슨 독특성, 뭐 아까 가독성 뭐 한 것처럼 그런 걸 열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째는 이 제품은 기존 제품을 많이 개선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이제 컨셉 보드에 대한 관련된 얘기예요. 컨셉 보드를 이제 보여주고 나서 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뭐 아주 잘 개선되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신뢰성에 관한 질문.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제품 컨셉에 대한 선정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